미쳤다. 정말 미쳤어.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부잣집 김진사가 우물을 막아버렸다던데. 그것도 가뭄에. 마을에 우물이 이것밖에 없는데.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애는 어떡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우물이 단순한 우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이 두 집안의 운명을, 아니, 마을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 옛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세요. 때는 순조 15년 봄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 청송동. 그 마을 한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청송샘이라 불렀습니다. 맑은 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지요. 청송샘 동쪽에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이었지요. 300석지기 논밭에 종이 15,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김진사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45살, 얼굴은 둥글고 살이 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종 하나가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올해 수확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김진사가 부채를 펼쳤습니다. 작년보다 더 거두어야지. 세를 올려라. 하지만 나리, 작년에도 올렸는데 김진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싫으면 다른 땅 찾아가라고 해. 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성수는 아버지를 닮아 교만했고, 작은 아들 김성주는 소심했지요. 아버지, 올해는 서울 과거에 또 갈까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안의 과거 급제자가 나와야 한다. 김진사는 말했습니다. 돈은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소용없어. 청송샘 서쪽에 작은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최 씨네 집이었지요. 최성만, 38살의 농부였습니다. 논밭은 없고 남의 밭에서 품을 팔아 살았지요. 아내 박 씨는 35,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성만이 밭으로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아내가 보자기를 내밀었지요. 여보, 점심 싸왔어요. 많이 싸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굶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보자기를 풀자 보리밥 한 주먹, 장아찌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최성만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먹어야 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힘써야 하니까. 최성만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살 먹은 보름이었지요. 보름이는 어머니를 닮아 착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세요. 보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성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다녀올게. 우리 보름이 착하지? 그날 오후 청송샘에서 두 집안이 마주쳤습니다. 김진사 댁 종이 물을 기르러 왔고 박 씨도 물동이를 들고 왔지요. 종이 먼저 두레박을 던졌습니다. 박 씨는 기다렸습니다. 종이 물을 다 기른 후에야 두레박을 내렸지요. 그때 김진사의 큰아들 성수가 지나가다 보았습니다. 야, 너! 성수가 박 씨를 불렀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도련님. 우리 집 물 길어다 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시끄러워. 천한 것이 감히. 성수는 발로 박 씨의 물동이를 찼습니다. 물이 쏟아졌지요. 박 씨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녁에 최성만이 돌아왔습니다. 아내 박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물에서. 이야기를 듣고 최성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진사 댁 도련님이 그랬다고요? 그냥 참았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최성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구려. 내가 무능해서. 박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날 밤 최성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 댁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성수의 생일이었지요. 마당에 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떡과 과일, 고기, 술. 마을 양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아드님이 벌써 22이시라니. 과거 급제 소식이 곧 들리겠구려. 김진사는 웃으며 술을 권했습니다. 다들 많이 드시게. 한편 부엌에서는 음식이 남아돌았습니다. 종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거 다 어떡합니까? 너무 많은데. 김진사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남은 건 모두 싹 다 버려. 남 주면 우리 체면이 깎여. 음식들이 뒤란에 버려졌습니다. 같은 날 최 씨네 집에서는 보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10살이 되는 날이었지요. 하지만 상차림은 초라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나물 한 접시. 박 씨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보름아, 미안해. 엄마가 이것밖에. 보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이거 좋아해요. 최성만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보름아, 아빠가 만들었어. 생일 선물이야. 보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토끼다. 고마워요, 아빠. 보름이는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세 식구는 그렇게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두 집 사람들이 또 우물에서 마주쳤습니다. 김진사 댁 종들이 어젯밤 잔치 그릇을 씻으러 왔고 박 씨도 빨래를 하러 왔지요. 종 하나가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어제 음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 아까운 걸 다 버렸잖아. 다른 종이 말했습니다. 날이 깨서 남 주지 말라셨으니까. 박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버렸다니? 박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는데 저들은 음식을 버리다니. 그날 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청송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던데. 무슨 소리? 물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래. 설마 우물물이 끓을 리가 있나?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밤에 우물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우물 속에서 빛이 났어. 푸른 빛이.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저거 불길한 거 아니야? 재앙의 징조인가?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지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논밭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이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농사를 망치겠어.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마을의 작은 개울들이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청송샘만은 여전히 물이 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청송샘에 의지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가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성수야, 예, 아버지. 저 우물 말이다. 김진사는 창밖에 청송샘을 보았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지? 예, 마을 공동 우물입니다. 김진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가뭄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저기 더 몰릴 거야.
그렇겠지요. 그럼 우물물이 모자랄 거고. 큰아들 성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김진사는 웃었습니다. 무섭도록 차갑게. 저 우물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우물로 갔습니다. 하지만 우물 주변에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지요. 대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대문 앞에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이제 김진사 소유임. 무단 사용 금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쳤어? 우물을 개인이 가져? 이럴 수가 있나? 한 농부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좀 열어주시오! 물 좀 길어야 하는데! 하지만 안에서 김진사 댁종이 나왔습니다. 날이 명령입니다. 이제 이 우물은 저희 날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 이게 언제부터 당신네 거였어? 땅 문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 우물이 있는 땅은 원래 저희 날이 될 땅입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오래전에 그 땅을 김진사 조상이 샀지만 우물은 마을 공동으로 쓰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진사는 그 약속을 깬 것이었지요. 최성만이 김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제발 우물을 열어주십시오. 김진사는 부채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내 땅, 내 우물이야. 왜 내가 공짜로 남한테 줘야 하나? 하지만 가뭄인데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돈을 내든가. 물 한 동이에 쌀 한 대. 최성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너무 비싼데요. 싫으면 다른 데 가서 물 구하든지. 최성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조금만 깎아주십시오. 제가 품을 팔아서라도. 김진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집종으로 들어올래? 그럼 물을 공짜로 줄게. 최성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산 너머 계곡까지 물을 기르러 가야 했습니다. 왕복 2시간 길. 하루에 2~3번 다녀와야 했지요. 노인들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목이 말라 울었습니다. 한 노파가 쓰러져 앓기 시작했습니다. 물 좀. 가족들이 달려갔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계곡까지 다녀오려면 1시간은 걸렸지요. 노파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를 원망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너무하다. 너무해. 하지만 김진사는 대문을 굳게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성만 가족도 고통받았습니다. 매일 산 너머 계곡을 다녔지요. 어느 날 보름이가 아팠습니다. 엄마, 목이 너무 말라요.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물 길어올게. 최성만이 박 씨를 말렸습니다. 당신은 쉬어요. 내가 다녀올게. 하지만 여보, 당신도 힘들잖아요. 최성만은 물동이를 메고 나갔습니다. 계곡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더위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딸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 김진사 댁은 물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쌀을 내고 물을 샀지요. 김진사의 곳간에는 쌀이 쌓여갔습니다. 큰아들 성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아버지 생각이 옳았습니다. 김진사는 웃었습니다. 가뭄은 우리에게 기회다. 남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는 번영하는 거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욕심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를지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 우물물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댁 종이 물을 길어 올렸는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지요. 이상하네. 물이 왜 이래? 다른 종이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했어. 물맛도 이상하고. 하지만 김진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리야, 원래 그런 거지. 계속 팔아. 며칠 후 우물물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물이 탁해지기 시작했지요. 종이 보고했습니다. 날이 우물물이 이상합니다. 김진사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물을 떠보니 정말 탁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날 밤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부글부글부글. 마치 물이 끓는 듯한 소리. 종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날이 저 소리 들리십니까? 김진사는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같은 시각 최성만은 계곡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계곡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물속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최성만은 손을 넣어 집어 올렸습니다. 작은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돌이 아니었지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뭐지? 최성만은 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보여주었지요. 이것 좀 봐요. 박 씨가 돌을 보았습니다. 어머, 예쁘네요. 이게 뭐예요? 계곡에서 주웠어요. 이상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두 사람은 돌을 촛불 아래 두고 보았습니다. 돌에서 부드러운 빛이 퍼졌습니다. 보름이가 다가왔습니다. 와, 이거 신기해요. 다음 날 최성만은 마을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8순이 넘은 노인은 마을에 산 역사였지요. 어르신, 청송샘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송샘 말이지. 그 우물에는 옛날부터 전설이 있었지. 무슨 전설입니까? 노인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 우물을 지키는 용이 있었다고 하네. 물을 나눠 쓰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욕심 부리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린다고. 최성만은 숨을 멈췄습니다. 용이요? 그래. 하지만 이건 옛날 이야기지. 누가 믿겠나? 노인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최성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빛나는 돌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지요. 설마. 며칠 후 김진사 댁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에 쌓아둔 쌀이 썩기 시작했지요. 종이 달려왔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쌀이 다 썩었습니다. 김진사가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쌀자루를 열어보니 악취가 났습니다. 곰팡이가 가득했지요. 이럴 수가! 이제 막 모은 건데!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아들 성수가 갑자기 병에 걸렸지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으악! 가려! 성수는 온몸을 긁어댔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런 병은 처음 보는데요. 김진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뭐든 좋으니 고쳐주시오. 의원은 약을 지어주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물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났기 때문이지요. 부글부글부글, 쿵쿵쿵, 마치 누군가 우물 밑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김진사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물로 다가갔지요.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물 속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두 개의 빛나는 눈. 김진사는 뒤로 벌떡 물러났습니다. 뭐야? 하지만 다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검은 물만 일렁이고 있을 뿐. 김진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 댁에 재앙이 내렸다던데. 쌀이 다 썩었다지. 아들도 병에 걸렸다더라. 그것 봐. 욕심 부리더니 벌 받는 거야. 누군가 말했습니다. 청송샘의 저주라던데. 저주. 옛날 전설 있잖아. 우물을 욕심내면 벌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싸다. 사람들 고통받게 하고. 같은 날 밤, 최성만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청송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노인이 올라왔습니다. 하얀 수염, 푸른 옷을 입은 노인.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찾은 돌을 잘 간직하여라. 이 돌이 뭡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야. 욕심 없는 자에게 하늘은 길을 열어준다. 노인은 우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성만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최성만은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돌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석 달째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은 완전히 갈라졌고 모든 개울이 말랐습니다. 심지어 산 너머 계곡도 물이 거의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물이 없어서 다 죽겠어. 청송샘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줄어들었지요. 안 돼. 이 우물마저.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우물물을 팔아 돈을 벌었는데 이제 그것도 불가능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 댁 앞에 모였습니다. 나리, 제발 우물을 열어주십시오. 이대로는 다 죽습니다. 김진사는 대문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물에 물이 없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럼 같이 의논이라도 합시다. 함께 방법을 찾읍시다. 하지만 김진사는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낙담했습니다. 최성만은 집에서 가족을 보았습니다. 보름이는 몸이 약해져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 박씨도 기력이 없었지요. 여보, 우리 최성만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곡에 가보자. 주머니에 빛나는 돌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최성만은 계곡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계곡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절망하는 순간 주머니 속 돌이 따뜻해졌습니다. 최성만은 돌을 꺼내 보았습니다. 돌이 빛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최성만은 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계곡 위쪽,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 바위들 사이를 지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지요.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 이럴 수가. 최성만은 얼른 물동이를 담갔습니다.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달고 시원했지요. 이건 기적이다. 최성만은 주머니 속 돌을 보았습니다. 돌은 여전히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성만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지요. 여러분, 새로운 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디예요?
계곡 위쪽에 있어요.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최성만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바위 틈의 샘을 본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물이다, 물! 살았다! 살았어! 사람들은 물을 길었습니다. 최성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함께 쓰면 됩니다. 이 물은 마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물은 계속 솟아났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씨네가 새샘을 찾았대. 더 이상 김진사 우물 안 가도 돼. 김진사는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새샘! 큰아들 성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떡하죠? 물을 팔 수도 없는데. 김진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새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집을 찾지 않았지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성만이 새샘을 발견한 그날부터 청송샘의 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김진사댁 종이 보고했습니다. 나리, 우물에 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정말로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맑아져 있었지요. 이게 어떻게? 그날 밤 김진사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우물 속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욕심이 샘을 말렸고 나눔이 샘을 살렸느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로다. 하지만 잃은 것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떴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결정했습니다. 종들을 불렀지요. 우물 울타리를 치워라. 예, 나리. 어서 울타리를 다 걷어내고 대문을 열어라. 종들이 울타리를 치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보았습니다. 김진사가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마을 여러분, 김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김진사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이제 이 우물은 다시 마을의 것입니다. 모두 함께 쓰십시오. 최성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리, 김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씨, 최성만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김진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후 마을은 변했습니다. 청송샘과 새샘, 두 개의 우물을 모두가 함께 썼지요. 김진사는 썩은 쌀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남은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큰아들 성수의 병도 자연스럽게 나았습니다. 최성만은 새샘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했지요. 최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어느 날 최성만은 빛나는 돌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돌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돌처럼 보였지요. 보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 돌 왜 안 빛나요? 최성만은 웃었습니다. 역할을 다했나 보구나.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준 거야.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 돌은 하늘이 보낸 선물이었어요. 욕심 없는 당신께 드리는 소중한 선물. 최성만은 돌을 청송샘에 조용히 던졌습니다. 돌은 물속으로 사라졌지요. 그 순간 우물에서 잠깐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감사의 인사처럼. 그해 가을 기적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단비였습니다.
농사를 망칠 뻔했던 논밭이 살아났지요. 추수 때가 되자 마을 전체가 풍년을 잃었습니다. 김진사도 수확을 했지만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도 넉넉히 나눠주고 가난한 이웃에게도 곡식을 나눴지요. 최성만 내도품을 팔아 어느 정도 쌀을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먹는 쌀밥이었지요. 보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최성만과 박씨도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감사 잔치가 열렸습니다. 두 우물 앞에 상을 차렸지요. 김진사와 최성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 마을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배웠습니다. 김진사님과 최씨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제가 깨달아야 했던 것을 최 씨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진사는 최성만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만은 얼른 김진사를 일으켰습니다. 진사님, 우리 모두 배운 겁니다. 함께 사는 법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송동 마을은 나눔의 마을로 이름이 났습니다. 두 개의 우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함께 나눴었지요. 김진사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지요. 최성만은 여전히 품을 팔았지만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름이는 자라서 어진 처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노인이 된 최성만이 청송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우물에 비쳤습니다. 물속에서 잠깐 푸른 빛이 일렁이는 것 같았지요. 최성만은 웃었습니다. 아직도 계시는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그렇게 청송동의 우물은 오래오래 마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지요. 진짜 재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나눔과 배려라는 것을. 욕심은 샘을 말리지만 나눔은 샘을 채운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것이 하늘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와 무언가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